자, 이번에는 두 번째죠. 자, 심화 두 번째인데, 화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if문으로 체크하고 있으면 삭제를 해달라. 있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리스트에다가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if문으로 만약에 내가 찾는 게 뭐예요? 화죠? 화가 어디에? 리스트에 있냐? 그죠? 그럼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a. remove 해가지고 여기다가 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프린트해서 삭제 완료, 여기 데이터 삭제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뭐 else 써서 만약에 못 찾았다, 찾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없다? 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행해보면 월 데이터 삭제 완료하면서 월수목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화화 이렇게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find value, target valu라 쓸까요? target value.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제 타겟 밸류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변수 대신에, 그러니까 값 대신에 이렇게 써주면 내가 나중에 뭐 수를 삭제하겠다 하면 수만 삭제해주면 딱 이거 굳이 여기 수정하고 여기 수정하지 않아도 코드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화를 삭제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구조를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알아보기가 편한 거죠. 있으면 삭제해 주는 거, 없으면 삭제를 안 하는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래요? 자, 얘도 이제 토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if문으로 체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토가 있는지 없는지 삭제는 그냥 요거에다가 토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 있으면 삭제, 그죠? 잘 되죠? 근데 당연히 토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찾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는 거고, 만약에 있으면 제거가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정답은 요거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설계를 해주면 된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에다가 이제 금을 삭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 기존 아까 했던 방식대로 하면 여기다가 그냥 뭐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금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금 더 정교하게 안전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데이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거한다 했을 때 뭔가를 수정하거나 변화를 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그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없는데 무조건 삭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없는데 삭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에러 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으로 삭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식당을 내가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식당을 단체 손님으로 예약을 한다 했을 때 그 식당이 그날 운영하는지 운영하지 않는지 뭐예요? 전화해서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내 일상을 안정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또는 그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우리 입맛대로 뭐 얘네들이 모든 걸 완벽하게 적용해가지고 딱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해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 remove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emove를 이용한 방식. 무조건 하고 나서 출력을 반드시 하세요. 출력을 하면 지금 이제 위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찾는 데이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한다? 딜 a. a가 아니라 a, 그 다음에 금이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4번째,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타겟 인덱스라고 저는 쓸게요, 그냥. 그럼 a. 인덱스 써서 내가 찾는 게 금이다. 그러면 이제 금의 위치를 얘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방식이야 여러 가지인 거예요, 방식이야.
방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응용하고 그거를 설계를 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린 거는 그러니까 문제만 풀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물론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문제만 푸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좀 더 한 수를 제가 뭐 두 수, 세 수 내다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수 정도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게 설계를 할 수 있을지 좀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목금을 이제 삭제하는 방법인데 이번에는 안전하게 삭제하는 두 가지 방법. 그러면 안전하게 삭제하는 거는 이미 제가 아까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얘는 안전하지 못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금이 없어요. 그럼 없는데 지금 제거를 해버리면 에러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죠? 금 is not in list. 그러면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배포자예요. 개발자가 돼가지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내 입맛대로 내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딱 내버린 거예요. 근데 고객이 프로그램 이용하다가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없는데 이렇게 에러가 나버렸어요. 그럼 펑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그러면 뭐예요? 고객 입장에서 도대체 프로그램이 이따구로 만들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검증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전하게 삭제하는 방법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냥 사실 두 가지 방식은 리무브냐 딜리트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제가 리무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삭제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딜리트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삭제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A.딜리트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딜리트해서 내가 원하는 녀석이 네 번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건 근데 내가 찾은 거예요, 제가. 근데 금이 지금 네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다행히도 삭제가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네 번째 위치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니까 삭제가 됩니까? 안 되겠죠. 일일이 여러분들 금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삭제하고 싶은 요소가 뭐 20몇 번째 있대요. 그러면 그거 어느 세월에 찾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쓴다? 인덱스라는 걸 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타겟 인덱스라고 쓰고요. 인덱스 A. 인덱스라 쓴 다음에 여기다가 타겟 인덱스 이렇게 써주는 거죠. 타겟 밸류. 자,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찾았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삭제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수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그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걸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추가 또 또 쓰고 똑같은 말 또 안 쓰고 해도 코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10까지 이제 뭐 해달래요? 리스트로 묶어달래요. 그러면 정답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정답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어떻게 하냐? 그냥 간단해요. 제일 쉬운 버전은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담는 거예요. 3, 4, 5, 6, 7, 8, 9, 10. 그죠? 그 다음에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출력도 프린트 A 끝. 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풀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두 번째 방식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5가지 담을 리스트를 간단하게 만들 거고 5가지 담을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어펜드를 이용해서 6, 7, 8, 9, 10을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 여러분들 배운 거 총 동원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출력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뭐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 프린트 해가지고 다 가져올 수는 있지만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i는 0, while i는 len a 프린트 그 다음에 a의 i번째 저는 여기다가 end 그 다음에 i 플러스 1 여기다가는 프린트 잠깐만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러면 실행하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나오죠. 그죠? 잘 나왔죠. 자, 이번에는 담기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매번 1, 2, 3, 4, 5 이렇게 담는 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예요. 귀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일단 i는 여기다가 1부터 y란 다음에 i는 10까지. 자, 이게 뭐죠? 이거 그냥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방법문인데, 근데 얘를 이용하면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a.append라고 써주면 되는데 당연히 리스트가 없죠.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append 이용해서 뭐예요? i 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뭐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1부터 10까지 담기겠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담지 않고도 얘가 알아서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담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할 때는 어떻게 출력하면 되냐? 자, 여기다가 while문을 이용해서 출력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아마 오늘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문. 그러니까 반복문에는 while문만 있는 게 아니라 포문이라는 게 있는데, 포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일단 어떻게 쓰냐면, for I in value. 이게 끝이에요. value인데 이제 A. print I. 근데 A의 I 번째죠. 자, 이게 바로 포문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지금 A잖아요, A. 그러면 이제 요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거냐면, 요 값. 요 값이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0번째 요소가 들어와서 출력, 1번째에 들어와서 출력. 자, 근데 여기 I라 쓰면 안 되고, AI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어차피 리스트이기 때문에, 값이 여기로 들어와요. 인덱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1 들어와서 출력, 2 들어와서 출력, 3 들어와서 출력.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게 설명드리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죠? 1부터 10까지 나오는 거. 자, while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거 출력한 4줄 쓰지만 얘는 몇 줄 써요? 딱 2줄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를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 이제 포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